소리나는 쟁반.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정우, 설아 커플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 여행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3달에 걸쳐 계획을 짜고 남해에 있는 무인도를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인 줄 알고 신나했던 정우와 설아는 무인도에 간 지 이틀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무인도라고 해서 왔는데? 정우와 설아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무인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버젓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0여 가구 정도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멍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환대로 그들이 떠나는 날까지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이제 3박 4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그들은 배를 타기 위해 해변으로 가려 했지만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날씨에 해변으로 갔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이 뻔하니 조금 기다렸다가 폭풍우가 그치면 바깥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격으로 정우와 설아의 핸드폰도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틀이나 섬에 묶여 있었으나 폭풍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가져온 음식도 떨어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대신 이상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라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시켰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장난감처럼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괴감이 몰려왔으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세 배를 탈 수 있는 해변 쪽으로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와 설아는 그렇게 섬에서 시간을 보냈고 점점 몰골이 형편없어졌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몸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들 앞에 정우, 설아의 부모님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거센데 어떻게 오셨어요? 넋이 나가 묻는 정우에게 정우의 어머니는 안타깝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폭풍우야? 그리고 너 왜 여기 계속 숨어 있었어? 너희들 태우기로 했던 선장님이 너희들 못 찾았다고 하더라. 정우와 설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따라온 선장, 정우와 설아를 섬까지 데려주었던 그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도깨비불에 홀려서 실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니 이분들도 그것들에게 홀린 모양이구만. 정우와 설아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었지만 폭풍우도 거치고 부모님도 오시고 밖으로 나갈 배까지 왔으니 그대로 섬에 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선착장으로 가면서 주변을 살폈지만 그들에게 일을 시켰던 마을 주민들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무인도였던 거죠. 그제야 정우와 설아는 자신들이 무인도에 사는 도깨비들에게 홀렸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후는 요즘 들어 계속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단발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가 자신을 죽이는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꿈을 꾸는지 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꿈속 여자는 머리만 보일 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와이프가? 후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와이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나도 얼마 전에 단발이었던 머리를 지루하다면서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었습니다. 나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진 않아도 그래도 큰 트러블은 없었는데. 마냥 꿈만 믿을 수 없었던지라 후는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계속되었고 후는 와이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그러던 중 그는 와이프의 메신저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였죠. 가끔은 남편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충격을 받은 후는 와이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와이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에게 별게 발견되지 않자 그는 와이프가 철저히 자신을 속이는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은 극단으로 치닫고 평소 잘 안 마시던 술도 마시게 됩니다. 저도 한 잔 사주실래요? 후는 바에서 술을 마시다 유미라는 여자를 알게 되고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후는 자신의 꿈 얘기와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유미는 본인의 일은 양 잘 들어주었습니다. 유미는 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였는데 훈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를 부추겼습니다. 와이프 버리고 나한테 와요. 와이프 이상하네. 꿈에도 나타나고. 여자는 어두운 공원에서 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은 그래도 와이프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등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컥. 훈이 돌아보니 유미가 휘두른 흉기가 그에게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가슴팍을 향해 그 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훈을 죽인 여자는 긴 머리를 훅 벗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가발이었죠. 가발을 벗으니 그녀의 노란 단발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지몽을 제대로 꾸셨네. 근데 본인을 죽일 사람이 나인 줄은 상상 못했나 보네. 멍청하게 멀쩡한 와이프를 의심하다니. 벌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여러 명의 남자들을 죽인 경력이 있는 유미는 유유히 공원에서 사라졌고 후는 그녀의 5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2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3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사 생활에 지친 지규는 요즘 들어 암벽 등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클라이밍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실제 산으로 가서 암벽을 등반하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등반을 하는지라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 좋아졌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지규는 혼자서도 암벽을 등반하기 시작했는데 그 재미 또한 좋았습니다. 자연과 혼자 맞서는 기분, 이게 힐링이구나. 지규는 스스로 만족하며 오늘도 대봉산에 올랐습니다. 대봉산의 암벽은 동남시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한 그런 암벽이었습니다. 기상이 늘 변화무쌍하고 음습한 기운이 늘 들어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규는 날씨가 흐림에도 불구하고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정도만 오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는 3시간을 목표로 암벽을 올랐지만 아무리 올라도 계속 중간 자리였습니다. 이러다 해지겠는데? 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거꾸로 암벽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려와도 계속 같은 자리였습니다. 멘탈이 나간 지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지규는 잠시 동안 그대로 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가 있는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해가 지고 새벽이 되도록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으나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완전 절망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돌아보니 자신을 구하러 온 산악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대로 있었고 그 대원은 그를 리드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말을 들으며 내려오니 그렇게 내려오고 싶었던 땅이 30분도 안 돼 밟아졌습니다. 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반복하시던데요. 구조대원의 말을 들은 지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의 말에 구조대원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랬군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대봉사는요, 이런 말 하기 못하지만 귀기가 서려 있거든요. 아, 지금도 그제야 어디선가 대봉산의 음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처럼 제자리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십니다. 구조대원의 말에 지규는 그저 고개를 조아려 감사함을 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진아는 오늘도 기분 나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한마디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으이그, 아직도 여기 살고 있네 저거. 가끔 이상한 말을 하는 할아버지긴 했지만 아침부터 그런 막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을 우리 아파트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화가 난 진아는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왜 저만 보면 자꾸 이상한 말씀하세요? 으이그,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오히려 할아버지는 진아에게 호통을 치고 사라졌습니다. 분통이 터진 진아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위층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저나도 나 회사 승진도 못하고 두통에다 컨디션 난조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 할아버지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 나한테는 참 친절하시던데? 나는 인품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남편에게는 친절하다고 하니 진아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아는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걸 참으며 다음에 만나면 꼭 따져 물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진아는 마침 아파트 산책로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때다 싶어 할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만 보면 인상 찌푸리고 막말하고 그러세요? 그거야 그쪽이 계속 머리에 그걸 달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거라니요? 진아가 묻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머리핀 말이야. 그거 얼른 버려. 그러지 않으면 난 그 머리핀에 붙는 악기를 보고 악다구니를 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네 이놈, 이제 꺼주지 못할까? 어서! 진아는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머리핀이 찜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머리핀 골동품 가게에 갔다가 예뻐서 샀는데 그때부터 늘 피곤하고 일도 잘 안 풀리네. 회사에서 따놓은 진급도 놓치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정체는 뭐지? 진아는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싶어져 주말에 위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층 대문에는 아파트 임의에도 불구하고 무단 깃발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자 할아버지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하, 드디어 깨달았구만. 자, 이제 그 악기를 떼버리고 그 머리핀을 태워버리세. 할아버지는 진아를 근처 야산으로 데려가 간단한 구슬하고 머리핀도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최근 들어 컨디션이 안 좋았던 진아의 몸이 좋아지고 얼마 후에는 뒤로 밀렸던 승진도 갑작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아는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박수무당 청길일 줄이야. 누가 알았어? 허허. 그녀는 자신의 위층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사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실화 전생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곤란고원에 살던 전생 기억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그의 이름을 가명 제임스로 칭하겠습니다. 제임스는 가족들에게 그가 전생에 도끼에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임스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빨간 흉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전생 전문가들은 전생의 상처 같은 것들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모반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색소 반점 같은 거 말이죠. 제임스도 그런 모반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머리에 빨갛게 말이죠. 그래서 제임스가 어려서부터 계속 전생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상했던 거예요. 얘가 정말 전생을 기억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와 함께 제임스가 기억한다는 전생에 제임스를 죽인 살인자가 사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는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생에 너의 이웃이었다. 우리는 싸움을 벌였고 너는 나를 도끼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제임스는 살인자가 자신을 묻은 장소까지 정확히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실제로 제임스를 따라간 제임스가 사는 마을의 그 사람들은 제임스가 이야기한 그 장소에서 쪼개진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골에 난 상처 위치와 제임스의 머리에 있는 모반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결국 그 살인자는 제임스의 전생에 제임스를 죽였던 살인자죠. 결국 그 살인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늦게나마 받게 되는 것이었죠. 이 외에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전생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에게 전생과 내세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실화사건 전생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전생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재미로 그냥 전생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뭐 정식으로 뭐 한 건 아니고 아주 예전에 전생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을 때 전생 체험하는 테이프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체면을 거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체면이 예를 들어서 안 풀리게 되면 큰일인데 그래서 전생 체험을 했었거든요. 전생에 저는 무사였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무사가 아니라 살다가 한 30대 됐을까 말까 했던 나이에 이렇게 죽는 외로운 그런 무사였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게 뭐 제가 봤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렇게 짜집기를 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되게 재밌었던 친구인데 남자였는데 본인이 프랑스 공주라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테이프로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 전생 체험 그 자체보다 그 테이프에 눈을 감고 누워가지고 물론 옆에 친구들이 있지만 눈을 감고 누워가지고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이제 체면이 이렇게 싹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식이에요. 당신은 뭐 숲길을 가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 손을 넣어보세요. 뭐 했다가 이제 그 샘물을 넘어서 숲으로 가면 숲 너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쫙 그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체면에 걸릴까봐 제가 그냥 대략 간략하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하니까 정말로 그 테이프인데도 체면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요즘에는 뭐 또 그 테이프 제가 생각하기엔 위험하고 일부러 뭐 체면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체면을 받아서 전생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 얼떨결에 해봤던 아마도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생 체험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과학자나 의사분들이 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헤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또 5가지 이야기 해봤고요. 소리난 책방의 대표 시리즈 네. 탐정 안강산 오랜만에
몰아듣기 한번 들어갑니다. 네. 화요일 오전 10시 45분경에 몰아듣기 시작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난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오늘 라이브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굿나잇.